안녕하세요. 윗쌤입니다. 벌써 6월 모의고사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학생 여러분들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이 정도 문제는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 문항들을 한번 수원부터 해서 확통, 기하, 미적분까지 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다들 긴장하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항들은 시험 전에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랄게요. 우선 수학 1부터 할 텐데요.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계속 2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문항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 문제인데 22학년도 6월 21번 문제에서도 거듭제곱근과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랑 다음에 나왔던 거는 23년도 9월 11번 문항인데 여기서도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서 곱이 마이너스 9라는 걸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값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가셨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수능 특강 수원 18페이지 3번 문항이에요. 자, 이 문항에서도 똑같이 로그 2의 8a-a 제곱이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로그에 대한 정의도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b는 8-a 제곱의 n 제곱근이다. 그 중에서도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당연히 제곱근에 대한 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한번 다 함께 보시면서 이번 6월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 대해서 대칭성 문제인데요. 22학년도 9월 21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각각 x는 1만큼 평행이동돼 있으면서 돼 있지만, 이 함수도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는데, 이런 대칭성 문제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대칭성 문제들은 지수 로그함수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수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 문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 대칭성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수능 특강 수원 32페이지 3번 문항이에요. 자, 이 문항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수함수 있고 로그함수 있고 역함수 관계가 있는데 이 세 함수 관계가 다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걸 이용했고 자, 여기서 hx라는 함수도 fx랑 gx랑과의 관계가 주어진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서 가져가고 싶은 것은 bc의 길이가 8루트 2다. 자, bc의 길이가 8루트 2란 얘기는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나는 점들이 되기 때문에 BC가 그래서 BC의 X좌표의 차이값이 4였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까지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은 이제 수능 특강 34페이지 1번 문항인데요. 자,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어진 식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학생들이 식이 되게 좀 복잡한 형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잡하다는 건 정말 식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계산이 조금 이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산식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y축으로 4만큼 내려서 생각해 주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이런 대칭성 문제에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조금 식을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삼각함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에서는 지금 수능 특강 49페이지 6번 문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 사인 앞에 개수가 있고 x 앞에도 개수가 있고 c라는 상수값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 형태들은 꽤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온 지 좀 꽤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 절대값까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칭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이 형태 문제들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 문제를 보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느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기출에서 나왔던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걸 다 가지고 와봤어요. 22년도 6월 12번 문항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딱 보게 되면 이등변 삼각 형태가 보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거에 맞춰서 수능 특강의 문제는 67페이지 1번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에서도 지금 딱 보게 되면은 AB랑 AC 길이가 같다고 하니까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주어져 있고 또 CD랑 CB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이등변 삼각형 형태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6분의 파이라는 각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각은 특수각은 아닌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또 특수각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가져온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절대값 형태가 주어졌을 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음수, 양수를 나누는 문제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양수, 음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 문제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형태가 나오는 게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세 항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21학년도 6월 나형 14번 문제인데 여기서 A3n-1항과 A3n항과 A3n 플러스 1항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와 있는 형태의 수열인데 이 합을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은 2018년도 4월 나형 28번 문제인데 여기서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값이 주어져 있고 AN-2항, AN-2랑 AM항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세 개의 합의 형태로 주어진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까지 확인하시면 수능 특강에서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느냐? 수능 특강 81페이지 4번 문항인데 S6이라는 값하고 A7, A8, A9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A7, A8, A9가 3개 항인데 S6이라는 것은 6개 항의 합인데 당연히 3개 항, 3개 항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관계를 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풀이도 한번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6월 시험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꼭 점검해 보시면서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는 수학 2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 2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으로 나오는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함수의 극한은 선택하지 않았고 미분부터 선택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분 문제에서 수능 특강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7페이지 5번 문항인데 자, 이 문항에서 fx란 함수랑 mx란 직선과의 만났을 때 그 값을 어디서 가졌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게 fx랑 mx가 직선이 만났을 때 당연히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질 거고 감소해서 증가를 가져서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확인하셔도 좋겠고 미과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생각한 학생들은 특히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합성함수에 대한 형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당연히 미적분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수투에서도 은근 많이 나와 있는 형태고 여기서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의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였는데 이 로그 함수가 밑이 n이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항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이 로그 함수도 증가하고 다항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로그 함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 최소도 당연히 다항함수의 최대에서 갖고 최소에서 갖는다 이런 문제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고 미적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미적분 준비한 학생들 정말 이 문제도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적분으로 넘어가는데 적분에서 이번에 선택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구간이라는 정적분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이 형태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예요.
이 형태 문제를 확인하셔도 좋겠고, 우함수, 기함수 형태 문제는 나온 지가 꽤 됐어서 저는 이번 6월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시냐? 2016년도 수능 A0 20번 문항. 여기서 fx가 기함수고 gx가 우함수로 주어져 있는 형태인데, hx는 두 함수의 곱인데 당연히 이 함수의 곱이 기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미분한 형태는 우함수다. 그걸 가지고 곱의 형태를 계산하는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까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적분 형태의 문제에서 우리가 넓이 문제인데, 넓이 중에서도 역함수하고의 관계가 있는 문제였어요. 수능 특강 99페이지 7번 문항인데, 역함수와의 넓이 문제에서 이 문제 형태는 gx라는 함수를 0에서 4까지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형태였고, 이 형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선택했어요. 그럼 역함수 문제는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느냐?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넓이 값 구하는 거 형태이기 때문에 원함수랑 역함수의 넓이 관계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이 형태는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형태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x-1, x-1이라는 fx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평행이동해서 계산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까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적분 문항은 앞에 수투랑 연관된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수투랑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좀 더 보시면 좋겠어요. 자, 미적분 문제에서도 수열의 극한 문제는 별로 제가 다루지 않고 미분법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형태들이 2점짜리, 3점짜리에서 나올 거고, 프랙탈 문제도 3점짜리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도형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하느냐? 미적분에서 수능 특강 페이지 39페이지 8번 문항인데, 여기서도 어떤 형태냐? F세타랑 G세타라는 그 값을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면 이 형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기 쉬운 형태의 두 개의 차이값으로서 이 값을 구했다라는 건데, 이 형태 문제는 수능 특강에도 확인하지만 기출의 형태에서도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출 형태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가형 28번 문제인데, 여기서도 S1과 S2를 각각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S1 빼기 S2 형태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공통인 부분과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에서 아까 전에 수투에서 말씀드렸던 합성함수 형태인데, 여기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극값을 갖는 x값 되는데, 여기서 lnx, 여기서도 로그 함수인데 밑이 자연대수 2인 거잖아요. 여기서 밑이 자연대수 2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안에 있는 1 플러스 절대값 sin x 값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증가, 감소하는 곳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도 같은 값에서 갖겠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값을 어디서 갖는지 확인하는 문제니까 요거 형태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2023학년도 6월 미적분 28번 문항이에요. 여기도 lnx랑 절대값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라는 게 3참수로 주어져 있고 x는 1이 아닌 곳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이라는 값이 fx가 x축과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2에서 극대값 같는데 당연히 gx가 x가 2에서 극대값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nx도 증가함수기 때문에 fx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 바뀌는 것에서 극대를 가질 거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 접근하시면 좋겠고, 다 조건에서 gx가 0이라는 것이 근이 3개라는 것은 gx가 0이 되는 값은 fx가 1일 때 값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이 문제의 형태를 한번 선택했고요. 합성함수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학생들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선택해서 보여드렸고, 이 문제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는 우리 학생들 경우의 수 문제들은 당연히 무슨 중복조합이라든가 이 형태 문제는 나올 거니까 저희는
어떤 문제부터 하느냐? 이것도 이항 정리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1 플러스 x에 여기는 30제곱 형태에서 나온다. 요거 정도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 형태는 2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 플러스 x에 2n 플러스 1 형태에서 찾아내는 문제였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지금 선택 과목에서 나오기는 힘든 형태 아닙니까 하는데 워낙 기출에서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항 정리랑 같이 나오더라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9월 나형 25번에도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문제 선택했으니 이 문제까지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테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문제인데 확률 문제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여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구할 확률이 많을 경우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사건을 구해서 제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고 수능 특강에서도 41페이지 7번 문항 요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6월 확률 통계 30번 문항도 똑같이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특강 페이지 54페이지 1번 문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란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줄여가면서 계산하는 거고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고 저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하는 문제 형태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선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하에서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곡선이랑 평면 벡터까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2차 곡선에서 우리 학생들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초점을 공유하는 문제예요. 자, 이 초점 공유하는 문제 중에서 수능 특강 기하 14페이지 1번 문항인데 이 정도 문항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선택했어요. 그 기하 같은 경우는 뭐 기출 문제들도 보게 되면 22학년도, 23학년도 문제에서 이렇게 초점을 공유하는 문제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는 다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하나 더 선택했으니까 요거까지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하에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형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나온 지 조금 더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계산하는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문제도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수능 특강 53페이지 6번 문항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공통 과목이 좀 더 많고 선택 과목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 문제에서 수능 특강과 연계해서 기출 문제까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문제를 다들 익히고 가시면 좋겠고 이번 6월에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6월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어떻게 또 분석하는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